평소 즐겨 찾던 단골 식당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낯선 풍경을 최근 들어 자주 마주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며칠 쉬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곳엔 어느새 임대문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고 우리는 익숙했던 맛과 추억이 증발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골목 상권 전체가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참혹하고 절박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며 현재 폐업의 행렬은 대박집조차 피해가지 못합니다. 점심시간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이는 식당 주인이 남몰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기이한 역설이 2025년 대한민국 모든 거리의 풍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자영업의 붕괴는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멀쩡해 보이던 식당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사장님들을 신용 불량자라는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식당 폐업의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존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10년을 버틴 베테랑 사장님조차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떠나게 만드는 잔인한 경제 시스템의 민낯과 그 충격적인 실체를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손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삼고의 파도에 갇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을 숨가쁘게 견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재료비와 각종 비용을 떼고 나면 사장님 주머니에 남는 돈은 고작 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에 불과한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식재료 가격의 폭등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멈출 줄을 모르고 치솟아 메뉴판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가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손님들은 밥값이 너무 비싸다며 지갑을 닫아버리고 사장님들은 이 가격도 남는 게 없다며 울상을 짓는 악순환 속에서 동네 식당은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배추 한 포기와 식용유 한 통이 금값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음식을 넉넉하게 담아주던 사장님의 인심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 가게를 살리겠다고 급하게 빌려 썼던 대출금들이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 폭탄이 되어 사장님들의 목을 다시금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2%대의 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구친 지금은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 이자로 모두 갖다 바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통장에 잠시 머물다 곧바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허무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환율 상승 또한 수입 식자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며 밀가루나 고기 같은 필수 재료의 가격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이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동네 분식집 떡볶이 양을 줄이게 만드는 직접적이고도 파괴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먹자 골목에서 10년째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56세 김만수 씨의 가게는 점심시간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한 찌개, 냄새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만 보면 이곳은 불경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성공한 대박집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조용한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계산기 앞에 앉은 김만수 씨의 표정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장수처럼 깊은 수심에 잠깁니다. 김만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보여준 지난달 매출 장부에는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찍혀 있지만 그 아래 적힌 지출 내역은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폭등한 돼지고기와 김치 가격 때문에 재료비로만 200만 원이 훌쩍 빠져나갔으며 이는 식당 운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장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 300만 원과 직원 2명의 인건비 400만 원이 순식간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으며 통장의 잔고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마치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는 돈들을 보며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로 나가는 돈이 무려 8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인데
이는 가게 월세의 2배가 넘는 가혹하고 기형적인 금액입니다. 열심히 요리하고 정성껏 포장해서 팔아봤자 정작 실질적인 돈을 버는 것은 음식을 만든 김만수 씨가 아니라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이 뼈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코로나 시절 받았던 대출 이자와 전기세, 가스비 같은 각종 공과금까지 모두 제하고 나면 하루 14시간을 꼬박 서서 일한 대가는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김만수 씨의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고작 100만 원 남짓으로 이는 최저임금은커녕 아르바이트생 월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본인이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건물주와 배달 플랫폼을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공짜로 일해주는 노예가 된 것 같다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빚을 내서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는 김만수 씨의 모습은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슬픈 자화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편리한 세상이 열렸지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고열을 짜내는 잔혹한 수수료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사항이었던 배달앱 입점이 이제는 장사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으며 매출이 오를수록 플랫폼이 가져가는 몫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갑니다. 최근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내세우는 무료 배달 경쟁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교묘하고 영악한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가게 이름을 알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광고 경쟁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이 되어 사장님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더욱 강력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앱 화면 상단에 가게 이름을 노출시키기 위해 매달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쏟아붓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화면 뒤편으로 영원히 밀려납니다. 일명 깃발꽂기라 불리는 이 소모적인 전쟁 속에서 사장님들은 음식을 팔아남기는 마진보다 광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주객전도의 비극적인 상황을 매일 겪습니다. 소비자들은 나날이 비싸지는 배달비와 음식 가격에 불만을 터뜨리고 사장님들은 3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몰려와도 주문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일은 힘들고 고되다는 인식 때문에 구인 공고를 올려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국인들은 더 편하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던 외국인 근로자들조차 까다로운 비자 문제로 인해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직원을 구하지 못한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을 동원해 주 7일 근무에 뛰어듭니다. 하루 15시간씩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돌리고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다 보면 사장님들의 손목과 허리는 이미 망가져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며 버팁니다. 이것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되어 자신의 몸을 택감 삼아 가게라는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결국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힌 사장님들은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폐업을 선택하는 이른바 건강 폐업으로 내몰립니다. 렌탈 비용이 부담스러운 서빙 로봇을 도입해보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길을 완벽히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며 기계 고장은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돈을 벌어 여유로운 노후를 대비하려던 꿈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로 번 돈을 다 쓰며 가게 문을 닫는 뒷모습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점심 한 끼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은 불과 몇 년 사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벼워진 지갑 사정 때문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급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모여서 먹는 알뜰족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과거 점심시간이면 부장님을 따라 우르르 몰려가 북적이던 김치찌개 집이나 백반집들은 이제 텅 빈 테이블만 덩그러니 지키며 하염없는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반면 한 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식당들은 예약 전쟁이 벌어질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는 기이한 소비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다가도 특별한 날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과시형 소비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깊게 뿌리내린 탓에 중간지대 식당들은 설 곳을 잃었습니다. 어중간한 가격과 평범한 맛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에서 특색 없는 동네 밥집들은 철저히 외면받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며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편의점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고급 레스토랑만큼 특별한 경험을 주지도 못하는 애매한 위치는 동네 상권을 지탱하던 허리라인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업무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라는 상사의 제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회식 문화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고 개인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자 식당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단체 손님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며 시끌벅적하던 먹자골목이 이제는 인적 끊긴 유령 도시처럼 적막하게 변해버린 것이 2025년의 서글픈 밤거리 풍경입니다. 식당 사장님들에게 저녁 장사와 주류 매출은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밥 장사만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낮은 마진을 술 판매 수익으로 메워왔는데 회식이 사라지자 매출의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갔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낮은 저녁 시간에 손님 한두 명만 앉아있는 텅 빈 가게를 지키며 사장님들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달래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식당이 아닌 집에서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혼밥 문화와 마트 가정 간편식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식당에서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며 지갑을 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한 오프라인 식당들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결국 문을 닫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만수 씨는 피눈물을 머금고 가게 유리에 임대문이라는 종이를 붙였지만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지옥 같은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던 권리금 5천만 원을 바닥 권리금으로 지급했으나 지금은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 그 돈은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땀이 서린 가게의 가치가 영원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당장 가게를 빼면서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가장으로서 그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건물주가 요구하는 원상복구 의무인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인테리어와 주방 시설을 모두 철거해 콘크리트 바닥만 남겨야 합니다. 며칠 전 받아든 철거 견적서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인건비를 합쳐 무려 8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고 망해서 나가는 마당에 빚을 더 내야만 폐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장사가 빚더미만 남기고 끝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마무리를 위해 또다시 사채라도 끌어다 써야 하는 것이 2025년 자영업의 잔인한 규칙입니다. 철거 당일 굉음을 내며 부서지는 주방 집기들을 바라보던 김만수 씨는 내 인생 10년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가는 것 같다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요리사로 살아온 그가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배달 대행 업체로 향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파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의 사랑방 주인으로 불리던 그가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 된 이 비극은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불행입니다. 식당 하나의 폐업은 단순히 사장님 한 명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김만수 씨 가게에 매일 아침 신선한 야채를 대주던 채소 가게, 사장님과 고기를 납품하던 정육업체 또한 거래처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상값조차 받지 못하고 떼이는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성실하게 납품하던 식자재 업체들마저 연쇄부도의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업한 식당들에서 쏟아져 나온 중고 냉장고와 주방기구들은 이제 받아줄 곳이 없어 황학동 주방거리에 거대한 고철 산맥을 이루며 무겁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업하는 식당으로 팔려나갔을 물건들이 이제는 창고에 처박혀 고철값으로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 자영업의 순환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신규 개업이 씨가 마르면서 일감이 뚝 끊겼고 간판 가게와 설비 업체들까지 줄도산의 위기에 처하며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폐업의 행렬은 결국 우리 동네 상권 전체를 유령 도시처럼 만드는 슬럼화 현상을 가속화하며 지역 부동산의 가치마저 급격하고도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하나둘 늘어나면 거리는 어두워지고 유동인구는 더욱 줄어들어 건물주들조차 임대료를 받지 못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 때문에 건물을 경매로 넘깁니다. 식당이 사라진 거리는 더 이상 활기를 찾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며 이것은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침몰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매우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퇴근길에 예전 같으면 환하게 불을 밝히고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겼을 소중한 골목 식당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면서 거리는 이제 무척 낯설고 삭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식당들은 단순히 밥을 파는 영리 목적의 장소가 아니라 어두운 골목을 지키고 이웃 간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던 등대였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간판과 차가운 편의점 조명만이 번쩍이는 도시의 거리에서 과연 정성이 담긴 따뜻한 사람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비단 사장님들만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소중한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무거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식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공장식 맛만이 남은 도시에서 정성껏 끓여낸 국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기 위해 차를 타고 멀리 외곽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한 미래가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텅 빈 가게에서 마지막 남은 금액을 정산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가슴 아픈 폐업 신고서를 묵묵히 작성하며 길었던 자영업의 여정을 눈물로 마무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힘겨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퇴근길에 아직 밝게 불이 켜져 있는 단골 식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 사장님께 힘이 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문해 보세요. 고생하시는 사장님에게 건네는 정말 잘 먹었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가게를 내일도 다시 희망을 품고 문 열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중한 맛과 추억들이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와 따뜻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씨가 오랜 식당 운영을 접고 마지막 남은 소중한 퇴직금을 털어 절박한 심정으로 새롭게 알아본 곳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알려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예전의 식당보다 더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자영업자의 또 다른 무덤이 되어 그를 다시 한번 깊은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생겨난 경쟁적인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아서 과연 비싼 재료비와 임대료를 모두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과연 한 달에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저가 커피 전쟁의 추악한 이면과 평범한 자영업자들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교묘하고 잔인한 덫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공개하겠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개업 화환 뒤에 숨겨진 차가운 폐업 대기표의 진실과 수많은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상권의 붕괴는 단지 비극의 시작일 뿐이며 조만간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될 경제적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날카롭게 우리 모두의 평범한 삶과 식탁을 파고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과 경각심을 드렸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웃들이 다시 밝은 웃음을 찾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댓글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골목 상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식당을 접고 마지막 남은 퇴직금까지 모두 쏟아부어 알아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그에게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만수 씨가 마주한 커피 시장은 이미 식당보다 더 잔혹한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변해 있었으며 도저히 빠져나갈 길 없는 무한 경쟁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건물에도 몇 개씩 들어선 500원짜리 저가 커피 매장들을 보며 그는 과연 팔면 얼마나 남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원두 가격과 우유값, 그리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모두 제하고 나면 커피 한 잔을 팔아 남는 수익은 고작 100원 단위의 푼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저가 커피 전쟁의 추악한 실체와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교묘한 덫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실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사의 과도한 물류비 책정과 강제적인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는 사장님들의 마지막 남은 고열까지 짜내는 잔인하고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개업 축하 화환들이 시들기도 전에
매장 앞에는 이미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가는 폐업 대기표가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겉으로는 성공을 약속하는 본사의 달콤한 홍보 문구 뒤에는 사장님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빚과 노예 계약과도 같은 가혹한 조건들이 거미줄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김만수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영업이라는 밭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대한 함정이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비극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창업이라는 화려한 불나방의 꿈을 쫓기 전에 대한민국 자영업이 처한 이 참혹한 생태계의 민낯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발 늦고 플랫폼의 횡포와 프랜차이즈의 갑질은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너진 골목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성실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방패막이와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편이 절실합니다. 김만수 씨의 눈물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며 따뜻한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경고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식당 폐업과 저가 커피 전쟁은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이며 그 끝에는 우리 모두의 경제적 생존권이 위태롭게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벼랑 끝에선 수많은 김만수 씨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용기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절박한 생존 이야기와 거대 자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을 가감없이 발굴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께 이 절실한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숨기고 있는 회계장부의 비밀과 가맹점주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교묘한 수법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김만수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